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대학원 면접 준비 시 필요한 몇 가지 노하우들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에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조사는 필수입니다. 학교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매 눈으로 캐치를 하셔야 하는데, 일단 학교 이념이나 뭐 상징, 역사 등은 그냥 이렇게 크게 보고 넘어가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지원하는 전공 부서에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전공 교수님께서 최근에 뭐 학술 발표가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석박사 학생 중에 어떤 기관에서 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눈에 띄는 그런 학교의 공지 글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본인의 전공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인터뷰에 이게 아주 좋은 얘기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동시에 학교에 내가 이만큼 관심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뭐 이 면접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준비를 했다라는 그런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면접관님들, 즉 전공 그 대표 교수님들의 성함, 그리고 뭐 수업 또는 연구 분야는 당연하고요. 연구 실적 등등 상세하게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그 웹사이트에 사진 같은 거 아마 있을 거예요. 교수님 사진을 머릿속에 잘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웹사이트에서 못 구하시면요, 가끔씩 그분 이제 성함을 구글에다 검색하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지 같은 곳에 뭐 세미나나 이런 곳에서 종종 찍히기도 하니까요. 사진을 자주 아무래도 접하고 가면 면접 때 약간 이렇게 긴장해서 뭔가 처음 뵙는 그런 교수님들의 이렇게 진지한 그런 표정이 무섭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더 친근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네, 인터뷰를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요. 혹시 교수님 논문이나 아니면 뭐 석박사 그 재학생들의 글을 읽으실 때 꼭 그 정확한 그분의 성함 그리고 논문 제목 또 적어도 이게 언제쯤 뭐 몇 년도에 발행을 했는지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그게 제 경험인데요. 인터뷰 중에 최근에 읽은 전공 자료가 있냐고 해서 제가 이제 다행히 논문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논문 제목이랑 그 쓰신 분 성함이 헷갈리는 거예요. 긴장을 하기도 했고 정확하게 사실 기억을 안 해서 많이 당황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뭐 저야 한국에서 있었던 논문을 읽었던 것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짝 한국 이름 아무거나 그냥 말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다른 이게 교수님 한 분께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찝찝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도 합격을 했으니까 뭐 다행이었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당황하시는 일이 없도록 또 거짓말 할 일이 없도록 잘 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모의 면접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죠. 말 그대로 면접 연습에 관한 건데요. 모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가장 관건이겠죠. 지금부터 제가 준비했던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인터넷에 이렇게 뭐 영어 면접 그리고 예상 질문 답변 이런 거를 수도 없이 검색을 해서 그 질문이란 질문은 다 모았었어요. 다 모아서 다시 제가 워드로 작업을 이제 해서 저만의 질문 답변지를 만들었고요. 그걸 이제 친한 그 영어 원어민 직장 동료에게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 약간 전문적인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고쳐달라고 첨삭을 받았고요. 그리고는 죽어라 연습뿐이겠죠. 제 연습 노하우라면 일단 그 첨삭받은 질문 답변지를 제가 읽고 그리고 답변하는 것을 녹음했어요. 일단 그냥 아이폰 녹음 기능 이용했고요. 이걸 파일로 저장해서 음악 그 파일에 넣어가지고요. 이동할 때마다 그리고 아침 저녁 내가 이렇게 뭐 집안일을 하거나 그냥 버리는 시간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가 그냥 그 답변을 다 외워서 질문을 딱 듣자마자 그냥 자동으로 제가 제 목소리를 바로 쉐도잉하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요. 그 녹음을 하실 때
이 질문 한 질문과 한 대답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질문이 예를 들어 내가 준비한 질문이 30가지 정도 됐었다, 30개 정도 됐었다라고 한다면 1번 질문과 1번 답변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하셔서 총 30개의 파일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왜냐면 이게 들으실 때 랜덤 기능으로 매번 그 질문과 답변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게끔 이게 다르게 나오게끔 하라는 건데요. 임의 재생 기능이라고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거를 다 그냥 한 파일로 싹 다 녹음을 했더니 그 매번 듣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질문 다음에 이 질문 제가 이렇게 워드 작성한 대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인에게 이제 이 리허설을 한번 하자 연습을 하고 제가 질문지를 주고 아무거나 그냥 물어봐줘 라고 했더니 당연히 저한테 질문하는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때 제가 머리가 이제 뇌가 몇 초 스스로 좀 멈칫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약간 좀 랜덤으로 훈련을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저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데요. 모든 답변들을 어떤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춰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해요.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아무리 연습을 진짜 해도 실전에는 사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질문을 다 연습한다는 것은 아쉽게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기계식으로 답변만 이렇게 외워서 하는 연습이 답이 아니라 준비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던 답안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연결점을 찾아서 답변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토플 스피킹 테스트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제 실제 대학원 면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제가 간과해버렸던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요즘 독서를 하느냐, 최근에 읽은 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몇 초 움찔했는데 다행히 이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질문 중에 최근에 그 학교 뭐 졸업생 논문이라던가 아니면 교수님 논문도 물론 읽었었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읽었던 자료들은 꽤 많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원래는 다른 질문으로 제가 준비했던 답변을 얼른 가져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다행히 오히려 그 교수님들께서 더 만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교수님들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더 이렇게 반가워해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본인의 경력에 대해 자세히 파악한 후 구체적인 예를 꼭 준비하세요. 네, 후보생에서 바로 석사로 지원을 하신다면 뭐 4년 동안 공부했던 부분, 또 본인의 개인적인 노력, 뭐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또는 아르바이트, 경력 등등 뭐 어필하시면 되고요. 또 저처럼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이제 뭐 하셨던 분들이라면 일에 관해서 아무래도 많이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구체적인 예를 한 두세 개 정도는 꼭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지금 도쿄 요요기 우에하라에 있는 기국제 유치원에서 4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거고 이렇게 간략한 소개도 물론 준비를 해야 하지만 추가 질문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제 경우에는 제가 만든 그런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교육 목표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붙였어요. 이렇게 매달 큰 주제 안에서 또 매주마다 작은 소주제가 있고요. 또 테마로 이제 그런 테마로 매일 다른 활동을 하는데 뭐 쿠킹이나 아트, 크래프트, 댄스 앤 무브먼트, 뮤직 그리고 파닉스 등등 이런 베이직 영어 레슨과 함께 이루어진다. 또 가장 최근에는 뭐 세계 여러 나라에 관해서 배우면서 마침 지난주에는 한국이 주제였기 때문에 만들기 수업에서는 뭐 종이 부채를 만들어서 댄스 수업에서는 그 종이 부채를 이용해 전통 부채춤을 배웠고 또 음악 시간에는 한국 전통 민요를 가르쳤다라는 등 이렇게 가능하면 조금 더 자세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이면 더 좋고요. 네,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그런 예들을 조금 준비를 탄탄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본인의 희망 연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일 때 학교나 그리고 교수님과도 협력할 의지를 꼭 보여주셔야 돼요.
대학원은요, 그 본인만 잘났다고 이렇게 잘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뽑히는 게 그렇다고 뽑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원자 중에 그가 뭐 성적도 우수하고 영어 성적도 만점에 연구 계획서를 보니까 뭐 영작이나 이런 작문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근데 그런 사람들만 뽑을 것 같으면 그냥 뭐 등수대로 그 서류 지원에서 등수대로 뽑을 수 있잖아요. 면접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거는 학교와 학생 그리고 뭐 교수님들 간의 궁합이라고 할까요? 매칭이죠. 말 그대로 학교와 그리고 교수님과 학생이 잘 맞는지를 보기 위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석박사 과정, 대학원 과정이 그렇죠. 더 그래요. 연구계획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주제를 잡아야 하니까 자꾸만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근데 문과 계열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런 이공 계열은요, 뭐 학교의 그 기계라고 할까요? 실험 도구, 또 실험실 상황이나 재정, 지원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저처럼 문과 계열도 결국에는 그 교수님께서 본인이 받고 싶은 제자를 뽑는 식으로 아무래도 합격이 좀 좌우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 연구 계획서에 자신감은 물론 보여주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이런 학교에 내가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 학교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내가 어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합격 후에 그 지도 교수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교수님들께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종종 다른 지원자들은요,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 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들께는 조금 너무 고집스러워 보이는, 물론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인터뷰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으로는 학교 측에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봤을 때는 그 학생이 원하는 것을 우리 학교에서 다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뽑아도 뭐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리고 또 합격 기준에 전공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것도 역시 있었더라고요. 대학원은 2년이고 아무래도 대학교 4년 과정에 비하면 뭐 워낙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뭔가 그 기초를 다지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학부생 4년 동안 이미 어느 정도 기초를 이렇게 다진 위에 좀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돕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공 기초가 전혀 없는 친구들은 아쉽지만 합격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전공이 그렇지만 이렇게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저 다 까먹었는데요 하신다면 저 역시 그랬거든요. 일단 최소한 그 본인이 연구 계획서에 쓴 그런 내용, 그 주제에 관한 배경 지식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달달달 외워야 하는 것 같아요. 제 경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뮤지컬 영어가 주제였어요. 영어를 뮤지컬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리고 이게 이제 TPR이라고 하는 그 전신 반응 교수법, 그리고 CLT라고 해서 그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그리고 자연 교수법 정도는 통달해가지고 그 관련 질문이 나오면 바로 대답할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럼 5번째. 학교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면접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네, 또 이게 제 실제 경험담인데요. 심지어 이게 면접 당일도 아니고 그냥 입학 설명회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면접관이 되실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잔뜩 긴장을 하고 가요. 최대한 가식적으로 그 설명회를 듣는 내내 잘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도 그 설명회에 이렇게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변에 계시는 스태프분들 뭐 안내지를 나눠준다거나 길을 안내해 주신다거나 뭐 또는 경비원분들까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분들도 잘 기억을 하시고 기억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품행을 좀 조심히 행동을 조금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입학 설명회 때 저한테 그 학교 학부생들이 작성한 그 석사 논문집을 나눠주신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일본 사람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게 생겼으니까 저한테 이제 일본어로 된 책자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웃으면서 죄송하지만 영어본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기회에 그냥 친절하게 조금 더 말을 나눴어요. 오늘 날씨가 뭐 꽤 덥네요. 막 지금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실내라서 그런지 땀이 많이 나요. 라던가
책을 거기서 이제 뭐 쭉 훑어보면서 제가 이거 뭐 몇 권이고 더 가져가도 되나요? 이건 무료인가요? 라고 또 얘기하고 뭐였지 이거 되게 좋다 이런 거 되게 구하기 어려웠다 사실 공부하고 싶었었는데 영어 논문이나 뭐 관련 자료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라는 얘기들 이런 정도? 근데 이분이 면접 당일날 면접관으로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 소속 근무신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 웹사이트를 보면 신상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그 조사도 분명히 하니까 아무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이셔가지고 근데 어떤 교수님이 제 이력을 보더니 최근 5, 6년 쭉 그냥 직장 생활을 했던데 그 말인즉 학교 공부와는 조금 터울이 길지 않느냐. 우리 학과는 읽고 쓰는 그런 수업량이 아주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또 학과 진도를 잘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이 질문 사실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다행히 답변을 바로 잘했지만 그분이 그 순간 갑자기 나는 이 학생 입학 설명회 때 봤던 기억이 난다. 내가 나눠준 그 졸업 논문집을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읽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정말 다 그랬던 건 아닌데 그렇게 그냥 저를 되게 좋게 기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면접에서 저를 도와주신 거죠.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 봐요. 아마도 다들 이렇게 바쁘고 다른 데 막 정신이 빠져있는 하루인데 그냥 그렇게 책들 앞에 서 계셨던 이분에게 인사 외에 더 이렇게 말을 친근하게 걸었던 사람은 아마 별로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어서 그분이 저한테 추가 질문으로 그때 나눠줬던 그 졸업생 논문 책에서 기억나는 논문이 있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다행히 생각이 났고요. 당연히 저는 정말 읽었기 때문에 하나가 번뜩 왜냐면 특히나 그 논문이 저와 관련이 좀 있었거든요. 저처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런 다른 국적의 교사가 영어를 가르칠 때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였거든요. 거기 계신 그 교수님 누군가는 졸업생과 그 작업을 그 석사 논문 분명히 같이 했었을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몇 분께서 알아 이런 반응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덕분에. 네. 그리고 아마 연습할 때 미처 놓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면접시 문을 열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갈 때라든지 끝나고 나올 때 그런 순간 있잖아요. 저 역시 그 첫 면접이었던 그 소피아 대학에서는요. 이 부분이 스스로 너무 아쉬웠었어요, 조금. 그래서 그 다음 면접 ICU에 갈 때는 좀 더 보완을 하고 갔었는데요. 한창 그 면접 예상 질문들을 연습을 하다 보면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작 그 면접에 가서 그런 상황들을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보통 면접에 가시면 똑똑똑 4번 아니에요. 똑똑똑 3번 노크를 하시고 안에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들어오세요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이제 문을 천천히 열고 들어가는데요. 문 열고 그다음 닫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쓴 상태에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앉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준비된 의자에 가서 편하게 앉으시고 이제 조심스럽게 그리고 살짝 문을 이렇게 이때 그 문을 여는 순간부터가 사실은 첫인상이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또 그리고 자신감 있어 보이게 밝고 이렇게 건강한 이미지 그렇게 좀 인사를 준비하시면 좋고요. 나올 때도 다시 한번 인사하고 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간단한 인사 짧게 준비하시고 또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바른 자세로 조금 여유롭게 천천히 나오면 훨씬 좋겠죠. 자, 진짜 마지막. 면접 실전 연습에서는요, 친구나 가족분들과 함께 리허설을 꼭 2번 이상은 해보셔야 하는데요. 한 번쯤은 또 자기 모습을 이렇게 촬영해보는, 촬영해서 그 영상을 확인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이렇게 실전처럼 헤어하고, 그리고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또 그 정장이랑 또 구두까지도 정말로 다 풀 세팅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또 내가 이렇게 촬영을 할 때 그 긴장해서 나오는 습관들이 잘 보이거든요. 특히 그 앉은 자세, 평소에 또 입던 옷이 아니잖아요. 그 면접용 정장이요.
또 머리에 뭐 화장이나 뭐 이렇게 신발까지 다 신어봤을 때 앉은 자세라든지 이렇게 약간 구부정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천장을 자꾸 쳐다본다거나 얼굴을 좀 만진다거나 머리를 이렇게 막 계속 만지자 아니면 뭐 손톱 이런 보기 안 좋은 습관들은요 이제 의식을 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또 교수님을 한 번만 계속 뚫어져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고루고루 시선을 분산시키는 연습을 미리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습할 때는 혼자잖아요. 근데도 대답할 때 이렇게 약간 고개를 왔다 갔다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로봇 같이. 그래서 가운데 그리고 이제 옆을 보면서 살짝 얘기를 하다가 또 반대쪽으로 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또 길어져가지고 편집이 너무 걱정이지만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그 두 학교에서 제가 면접을 본 실제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